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중국이 지난 10일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중국인 여행객의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들의 PCR 검사를 의무화한 데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중국 대사관은 이 같은 조치가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무기한 조치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태도를 취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조치가 비과학적이라고 애둘러 비판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인들을 상대로 방역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과학적인 이유는 너무 많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고 한국에 온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해본 결과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중국 현지에서 검사 이후 감염돼 입국했거나 중국에서의 코로나19 검사가 정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지난 5일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음성 확인서 제출이 시작된 이후 중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의 양성률은 12.6%에서 23.5%, 다시 14.8% 등으로 여전히 두 자릿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입국자의 양성률은 한때 30%를 넘어설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물론 현지에서 검사 당시 감염됐으나 잠복기 중이라 음성으로 나왔다가 입국 후 검사에서 감염이 확인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중국에서 진행한 PCR 검사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이런 현상은 모두 현재 중국 내 유행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의료 대응 체계 부담 증가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해외에 가는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PCR 검사 및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한국질병청은 입국 전 음성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중국발 입국자들이 제출한 PCR 음성 확인서의 신뢰성을 다시 확인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인을 대상으로 방역 강화를 하는 나라는 한국만이 아닙니다. 네덜란드와 포르투갈을 비롯한 EU 회원국들은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 영국과 호주 등 세계적으로 약 20여 개 국가가 규제 조치를 도입한 상황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중국에서 입국하는 확진자가 줄지 않으면 이들을 격리할 시설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등 방역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 각국이 중국발 관광객들을 우려의 시선으로 보는 것인데요. 그런데도 중국은 유독 한국에 대해 보복 조치를 내렸습니다. 결국 이는 자국민들의 불만을 국외로 돌리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그간 중국은 강압적인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해왔고 이 때문에 인민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었는데요. 인민들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려 욕할 곳을 마련해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얼마 전 중국의 제로 코로나 방역이 막장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중국인들은 당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보고 계신 인물은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전염병학 수석 전문가 우준여우입니다. 그는 중국이 코로나19에 대한 통계를 수집, 분석, 평가하기 위해 항상 노력해왔다고 당국을 옹호했습니다. 우준여우는 공산당이 주최한 회의에서 당국은 예방정책을 수립하고 대량의 핵산 검사를 실시해 거의 모든 감염을 추적할 수 있었고 이 기간에 제공한 정보는 매우 정확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이 우준여우의 발표를 들으면 코웃음을 쳤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관련 통계와 데이터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이미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초기 통계 방법 변경으로 국제사회의 불신을 산 데 이어 위드 코로나 진입 단계에서는 감염자와 위중증자, 사망자 집계를 아예 포기한 것 같은 모습도 보였는데요. 여기에 대만 자유시보가 중국 당국에 대한 인민들의 통계 불신에 불을 붙였습니다. 대만 자유시보의 보도에 의하면 중국 산시성에 살던 양펀리는 2019년 3월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도 고인이 된 양 씨는 예방접종 증명서가 존재했으며 이 증명서에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4차례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돼 있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에게 백신 증명서가 그것도 4차례나 발급된 것인데요. 한 번도 아니라 4번이면 이걸 과연 실수라고 볼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이런 어이없는 일이 알려지자 중국 당국은 즉시 해당 현의 당위원회 비서와 현 의료그룹 책임자, 보건소장 등을 해임했습니다. 물론 정확한 진상조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이런 일은 한두 건이 아닙니다. 후난성 창사에 사는 취시성을 쓰는 여성은 지난해 연말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아버지가 건강상의 문제로 생전에 한 번도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는데 3차례나 접종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여성이 증거로 올린 화장 증명서와 백신 접종 기록을 보면 그녀의 아버지가 숨진 날은 8월 2일이었고 아버지는 바로 그날 화장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핸드폰 건강 앱인 젠캉마에는 사망 전인 5월 7일과
7월 9일에 1, 2차 접종을 하고 8월 9일에 3차 접종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는 8월 2일에 돌아가셨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정부의 발표 자료에 대한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중국에서는 아예 대놓고 당국의 정책과 반대로 행동하는 현상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폭죽놀이가 전염병과 애군을 퇴치한다는 속설이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폭죽놀이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당국은 대기오염 등을 이유로 도심 폭죽놀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중국인들의 반발심이 폭발하여 아예 폭죽을 차에 잔뜩 실은 다음 주행을 하면서 폭죽을 발사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이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과 폭죽놀이하는 시민들 간의 추격전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보시는 영상은 지난 3일 중국 웨이보와 트위터 등 SNS에 올라온 영상으로 허난성 저우커우시 루이현 주민들이 폭죽을 쏘려는 사람들을 연행하려던 경찰과 대립하는 과정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허난성 저우커우시 루이현 주민들은 폭죽을 쏘려는 사람들을 경찰이 연행하려고 하자 경찰과 대립하다가 경찰차를 에워쌌고 급기야 몇몇 시민은 경찰차 위로 올라가 경찰차를 파손했으며 경찰차에서 뗀 번호판을 들고 흔들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의 소요 사태는 무장경찰이 출동한 이후에야 진정됐으며 소요를 주동했던 청년들은 경찰서에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모습이 찍힌 영상은 트위터에서만 180만여 가까이 조회됐습니다. 폭죽놀이를 둘러싼 갈등은 루이현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에는 허난성 쉬창에서 폭죽놀이를 막는 공안과 주민들이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루이현에서 벌어진 사건은 커다란 충격을 줬습니다. 당시 시민들은 일부 시민들이 경찰차를 전복시키고 소요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 즉 공권력에 대한 도전은 과거의 중국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로 중국에서는 보기 힘든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평가입니다. 경찰은 폭죽놀이에 참여하고 경찰 행정력 방해 등에 동조한 시민들을 연행해 조사 중이지만 민심은 최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민심 이반이 진행된 원인은 지난해 중국에서는 강압적인 고강도 방역 정책과 이를 비난하는 백지 시위가 거세지면서 시민들이 당국의 법 집행에 갖는 반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중국은 민심 이반을 국외로 돌리고 인민들의 관심과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한국 등 외국에서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자 한국의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감정적인 보복 조치를 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런 감정적인 조치를 취할 시간에 차라리 자국 내 방역과 응급의료시설 확충, 정확한 데이터 공개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